안녕하세요. 박지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Q&A 시간인데요.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건은 사실 2, 3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시의성이 있진 않는데요. 과거에도 종종 일어났던 일이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들어가서 음식점을 하고 그 음식점이 엄청 잘 돼서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건물 매매가액이 오르고 그리고 더 높은 임대료를 내고라도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건물주로서는 그렇게 더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들을 대신 데려와서 하고 싶어질 것이고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까?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다 보면 이런 유무형의 상권과 그 가치들을 형성한 기존의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이 심해지는데요. 궁중족발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. 2009년부터 15년까지 궁중족발을 잘 운영하던 임차인이 그 당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297만 원이었습니다. 2015년 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니 보증금을 1억으로 올리고 월세도 4배인 1,200만 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2016년도 1월부터 그 금액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자 거절을 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2016년도에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강제 집행을 합니다. 그 와중에 임차인이 나가기를 거부하다가 손가락 4개가 잘리게 됩니다. 이에 화가 난 임차인이 2018년도에 망치를 들고 임대인을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른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. 이 사건에서 문제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. 쟁점들이. 먼저 첫 번째,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지만 하는 것이냐, 법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없느냐. 이 부분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연결이 됩니다. 두 번째, 내가 이렇게 유무용에 많은 투자금을 집어넣어서 지금의 이 곳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돈 한 푼 못 받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느냐. 이 부분은 권리금하고 연결이 됩니다. 세 번째는 나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 강제 집행이 이렇게 과격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. 이건 민사집행법 5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그 당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보통 상가계약은 1년씩 이루어지고 최대 5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그냥 돈을 올려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 할래 라고 하여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또한 이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월세에서 5% 이상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. 법에 있습니다. 그러나 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6년 차가 됐을 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해주세요 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계약 갱신이 아니고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아까 5%밖에 증액을 하지 못한다라는 제한 조건도 사라지는 것이죠. 이 궁중족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. 따라서 2016년도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주장은 합법적인 것입니다. 그래서 명도 소송도 승소를 한 것이고요. 그러나 지금 건물 가치 그리고 올라간 임대료 등등은 이 기존의 임차인이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형성된 부분이 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나니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경우에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. 그래서 사실 이 5년이란 기간을 제한을 뒀던 것도 이 정도면은 그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인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된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까지 보장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10년도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권리금입니다. 유형 혹은 무형의 투자금 혹은 영업이익들을 회수할 수 있게 한 것이 권리금인데 이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. 왜냐? 이 영업이익에 대한 반사효과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에는 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들이는 데 있어서 임대인이 너무 높은 임대료를 부르거나 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이 신규 임차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내는 사람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.
이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계속 있는 기존 임차인에게 너무 불합리하다 보니 이런 조항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 이외에 임대인도 사실은 건물 가치도 올랐고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기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, 이전 비용이라도 보상을 하고 지금 1년 정도의 임대료 금액만큼을 얘한테 보상을 해주어라, 퇴거 보상금이라고 하는데, 이러한 어떤 법 조항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권리금밖에 없습니다. 결국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든 권리금이든 임차인이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러한 충돌은 계속될 수 있고요. 그렇다고 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돈을 계속 주게 된다면 이 금액이 객관적으로 옳은 금액인지는 누가 산정을 할 것이며,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의 건물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못 들이는, 즉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양측의 말을 잘 듣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인데요. 이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. 민사집행법 5조에 보면 집행관은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간단한 행위 혹은 짐을 나르거나 그러한 행위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 지금처럼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법적으로 이 부분은 위법하고요. 유형력, 즉 채무자가 나오는 것을 거절할 때에는 경찰 또는 군대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군대는 조금 오바인데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야 될 때는 경찰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집행관 또는 채권자가 고용한 용역업체 사람들이 와서 아주 폭력적으로 사람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채권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. 따라서 채권자가 이 집행에 관여를 하거나 채권자가 고용한 용역업체 사람들이 오는 것도 불법입니다. 그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? 허가를 받은 용역자는 노란 조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궁중족발 사건도 이러한 노란 조끼를 입지 않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하라는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런 강제집행법령을 잘 모르고 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 채 몸도 마음도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참여를 하였는지, 집행관이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,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지,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신 후 증거물을 남겨놓으신다면 향후에 손해배상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블로그를 방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